약자를 위한 인권위가 대통령을 방패로? 인권위는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권은 약자만 인권을 갖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인권은 모두가 다 갖고 있고요. 지금 인권위에 있는 몇몇 위원들이 사실은 저들로부터 뭐 왕따라는 표현도 쓰기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여러분, 인권위가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권익위와 인권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위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이 13일에 상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란을 감싸는 인권이라고 지적을 하고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불구속을 해야 된다. 방어권을 보장하라. 그렇게 헌재 심판 절차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인권위에서 상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방송입니다. 지금 뒤집어졌어요. 판이 뒤집어졌어요. 왜? 생각을 못했던 인권위가 나선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이 13일에 상정이 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가 추진이 되고, 헌재 심판 절차 정지하라라는 것이 검토한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이 야마만 들어도,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어떠세요?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고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런데요, 이것만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은 지금 기각이야? 각하야? 이러는데 그 중에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빠지고 났으면 사실은 이제 헌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상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목조목 다 따져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 A 뉴스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6%, 국힘이 34%. 자, 지지율이 계엄 전으로 돌아갔어요. 정 변호사님, 일단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아닌 거죠?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프 좀 볼 수 있게 좀 올려주세요. 조금 더요. 예, 그거 지금. 좀 요거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제목이 너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계엄전으로 돌아갔다. 근데 자, 계엄이 언제예요,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죠. 12월 첫 번째 주에 어땠습니까? 37% 대 27%였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직전 11월 말이면 33 대 32였죠. 그걸 기준으로 봐서 보면 36 대 34니까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추이를 잘 보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오히려 요 다음에 조사를 하면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도 지금 보면 8월달이랑 그 다음에 9월달에서 한 번, 두 번에서 약간 골든 크로스가 있었지만 워낙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뭐 골든 크로스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보면 11월 말에 33 대 32에서 지난주에 얼마예요? 48대 24예요. 48대 24면은 어떻게 되죠? 2배 아니에요? 2배? 2배였던 여론조사가 36대 34가 됐다는 건요, 다음 주에 조사라면 적어도 뭡니까? 이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당한 차이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자, 보세요. 네.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힘의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도 뭉치고 있어요. 자, 그때 B뉴스입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계엄, 무기인 모자라, 적극 옹호 나섰다. 내란 동조 세력이냐, 비판이 본물하다. 비판한다는 뉴스예요. 정 변호사님, 저기 뉴스 예, 분명입니까? 이게 지금 프레시안이라는
저 언론사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는 속칭 말하는 좌파 언론사예요. 인권위에서 지금 뭐냐면, 자, 정확한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안건 제목이 뭐냐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에요. 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만약에 좌파들이 이거를 제목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엄 선포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건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지 않겠어요? 요번에 그 무한 국제공항 사건을 갑자기 뭡니까?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사건으로 이름을 바꾸는 좌파의 실력이라면 이렇게 제목을 안 적었겠죠. 근데 이 제목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안을 제안한 분들은 적어도 좌파는 아니다라고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안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좌파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묵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적극 옹호에 나섰다.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란 동조 세력이냐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 조금 이따 또 고발하겠죠. 민주당이 나서서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쯤에는 이제 민주당 애들이 나서서 이번에 그 발의한 5분이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4명의 비상임위원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이 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민주당에서 고발장이 들어갈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곳이 인권위가 뭘 하는지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정 변호사님, 인권위는 뭘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인권위 하면 막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고 또 국가기관에 권고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입법안도 내고 하는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내가죠. 우리가 아니라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의 나는 인권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지만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데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는 좀 아니야.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면 안 돼. 인권. 옛날 좌파들이 많이 주장하던 그 목표와 목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인권위는 또 되게 나쁜 짓도 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여러분들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판결은요. 뭔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바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심과 반대되는 어떤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재심을 해가지고 민주투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좌파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이 인권위를 철저하게 악용해가지고 그래갖고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투사로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뭘 하는 데였냐면 원래는요. 약간 좌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할 때 많이 쓰던 곳이 인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원래 개념 속에 인권위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딱 이 기사를 보고요. 이거다. 저들이 꼼짝 못할 내용이다. 자, 들어보세요. 1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이 상정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죠, 정 변호사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뭔가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로 보이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과 다르게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똑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거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면 됩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다뤄도 됩니까? 아니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인권을 그분은 압박을 당하고 가해를 당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인권위에서 한 거예요. 안 돼. 체포영장 잘못됐어. 안 돼. 내란죄 단정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안 돼. 불구속으로 해. 그리고 헌재 심판 절차 지금 너무 안 돼. 라고 인권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인권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있죠. 왜?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재판까지 다 나왔던 걸 인권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좌파들이 그들이 다 뒤집어서 다 이용하던 인권위 하면 그들이 벌벌 떨고 인권위 하면 그들이 이용하던 건데 인권위에서 나섰다니까요. 자, 그런데 인권이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나 진보나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자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그 권리나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좌파들이만 주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니네만 국민이 아니야. 너도 인권이 있으면 나도 인권이 있어. 너한테 권리가 있으면 나도 권리가 있어.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왜 너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라고 우리 이제 보수파 국민들이 본연의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고 그러한 움직임이 이번에 인권위에 5분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안을 올렸다고 하는 거 상정했다.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상정이 뭔가요? 자, 이제 인권위원회는요, 크게 보면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이 3명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5명인가 해서 아마 전부 9명 정도론가 구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 그 다음 상임위원 3명, 김용원 변호사가 상임위원인데,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 그리고 그 밖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동 또 이런 분들을 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규정상, 5분 이상, 몇 분 이상이 되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한다고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올린다는 그 거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전부가 다 모이는 회의를 전체 회의라고 불러요. 그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원래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 거기서 재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렇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게 안건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재판을 하듯이 인권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요건이 돼서 전원회의에 올라오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정의 요건이 뭐냐면 이 몇 명의 일정한 우리 인권위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라고 해서 올리면 그러면 그것을 전체 회의에 올리는 것을 바로 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한마디로 다 같이 의논하는 재판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에 간 것과 똑같이 인권위에 그 내용이 재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상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권위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내란죄 단정하는 거 어렵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하는 거 문제 있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가 의논을 한 뒤에 문제 있어. 야, 체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이거 안 돼. 라고 공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하랍이라도 그 인권위 그 공고를 존중해야 되고 헌재도 존중해야 돼요. 왜? 인권위가 이때까지 해왔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번 뉴스죠.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한테 요구를 합니다. 폐기해.
야 그거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하지 마.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의 심장부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인권위는 자기네들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에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오니까 인권위에 있는 노조 그리고 열혈 좌파 직원들이 그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야 그 폐기의 안건을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걔네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 탄핵 소추안 폐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요. 이게 뉴스가 원래 동시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낮에 이 건이 나왔는데 기사를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MBC, KBS, JTBC 뉴스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뉴스 중에 단독이라고 된 거 있었어요. 10번 뉴스입니다. 이게 크게 단독으로 딱 나왔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겼다. 판이 뒤집어졌다 알았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은 잘못된 일이고 계엄 피해 적어서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내란죄를 단정 못한다. 정 변호사님. 네. 사실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안건이 어떤 안건이 올라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국회의장이 한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철회 권고 여부. 자, 설명 한 번만 다시 더 해주세요.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한테 야 그거 철회하라라고 우리가 권고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헌법재판소장한테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자.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거예요. 또 헌법재판을 하는데 180일간의 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하라.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사령관 등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네. 우리가 인권위에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고 계속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 번만 쳐줍시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인권위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인권위원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9번 뉴스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약자를 위한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패로? 약자를 위한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패로?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약자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약자고요. 그러니까는 인권위 주변에 있는 자들과 좌파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는 거죠. 인권위는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권은 약자만 인권을 갖습니까, 여러분? 왜 인권은 약자만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인권은 모두가 다 갖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약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좀 더 보호되는 측면은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보호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한 헌법이나 인권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틀어진 생각을 인권에 다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저 제목이 바로 저 약자를 위한 인권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권위에도 화환도 보내고요. 인권위도 게시판에 글을 쓰고요. 인권위도 응원하고 지지해야 돼요. 지금 인권위에 있는 몇몇 위원들이 사실은 저들로부터 뭐 왕따라는 표현도 쓰기 그렇지만 이즘에 지금 거의 능지처참 수준이죠.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둔 뒤에 우리가 인권위를 응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아투TV 유여해 적반하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인권위를 눈여겨보세요. 헌재도 중요하지만 인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용감하게 지금 나서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인권위원을 지켜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 변호사님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약자를 위한 인권이 대통령의 방패로 쓰냐? 기사 제목이 그래요. 네. 약자를 위한 인권이 대통령의 방패로, 이러는데 여러분, 인권은 약자만 가진 겁니까? 대통령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사람도 아닌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는 대통령한테는 인기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다니까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요. 재판 얼마나 오래 많이 했습니까? 아니, 한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인권이 있어요. 대통령도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상정되는 안건 내용을 보니 하면서 조롱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인권위를 갖다가 지금 내란을 감싸고 있는 인권이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상정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3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윤방어권 보장, 안건 하니까 시민단체가 파행을 넘어서 몰락 수준이다. 이러면서 지금 덤비고 있어요. 파행을 넘어서 몰락 수준인 건 공수처죠. 지금 이 인권위는 진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안건 관련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것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으니 자제하라라는 권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또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국민들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는데 국민 여론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유동적 인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판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면 권고할 만하지 않습니까?